야3당이 경쟁적으로 통합, 연대, 이것을 통한 세 확장을 모색하는 거겠죠. 그 중심에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3명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방향은 비슷한데 강론으로 들어가선 조금씩 다른 생각들이 감지되기 때문에 과연 성사가 되겠느냐. 성사가 된다면 한국 정치사에 전에 없던 개혁적 통합으로 기록이 될 테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선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공산이 더 커 보입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사실 이 정당 지지율이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시죠? 당연히 쓰이죠. 예, 국민의당 정당 지지도가 4.4%, 역대 최저로 추락을 했습니다. 바른정당이 5.6%예요. 이건 어떤 현상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정치권 여론조사는 15% 미만이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15% 미만이 의미가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차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예. 그 정도 지지를 받아가지고 어떤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예. 생각해 보면은 예. 그래도 어떤 여론조사든지 두 자리 숫자, 예. 특히 15% 정도는 받아야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현재 저희 국민의당은 4.4% 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 바닥을 쳤으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하면 된다. 예. 하는 그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쳤으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합칠 경우에 지지율이 19.2%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네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2위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여론조사 샘플로 보면은 한 1000샘플인데요. 예. 거기에서 국민의당 지지도가 5.9%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장병환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59명이 우리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59명 중에서 33명이 양당 통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과연 유의미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곤혹스럽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 얼마 전에 열린 국민의당 끝장 토론 이거 지켜보시면서 또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 사실 이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호남에서 네. 30% 지지를 받아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21.4%를 득표했고요. 지난 총선에서는 50% 지지 받아가지고 26.7% 지지를 받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9.68%, 6%. 예. 이것은 2%. 과연 한 20% 받는 것은 그러면 양당 통합했을 때 당장에 대구에서 20%가 나오겠는가? 부산에서는 충청도에서는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렇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를 받으려면은 최소한 호남에서 30-40% 지지를 받아줘야만이 이러한 유의미한 숫자가 나올 건데 지금 호남에서 그렇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 호남 정당에서 벗어나서 전국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외연을 확대하는 전국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거니까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호남 출신 의원들도 호남만 가지고 하자.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당은 호남만 가지고 이길 수도 없고
호남을 빼고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정당이나 자기 홈베이스가 있으니까 예. 호남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 아무런 지역 연구가 없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러한 지역을 포기하면은 예.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올 거예요? 포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이 호남 중진 의원 그룹과도 결별을 각오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통합에 대해서의 찬반 이런 게 있지. 누가 분열해서 헤어지자 하는 것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엊그제 가지고 했던 의원총회에서도 네. 30여 명 이상 그 의원들이 다 발언을 했지만은 통합, 연합, 연대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통합하자 하는 사람도 있고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다수가 아직은 통합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연대부터 하자. 또 저 같은 사람은 연합이나 연대는 그대로 두더라도 우리가 3당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절대적 다수가 통합을 반대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께서는 통합을 지금 현재 그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반대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이 적으면은 원외 위원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195명. 거기에서 논의를 하자. 그래서 어제도 논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통합 반대, 통합 찬성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절대적 반대자도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의원총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다. 당에서 당무회의나 중앙이나 전당원, 전당대회가 의결기관이다. 옳은 말이에요. 의원총회가 의결기관이 아닙니까? 그건 글쎄요. 지금 현재 당헌 당규상에는 어떤 정당이든지 민주당이건 한국당이건 바른정당이건 정식 의결기관은 최고회의, 당무회의, 중앙위, 전당대회예요. 최고 의결기관은 전당대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는 의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 정치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당론과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이게 이제 통합의 의원총회에서 불리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 대표가 할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를 하니까 원내가 아니라 원외에 호소하고 의지하려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또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의 머릿속이 좀 궁금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생각. 양극단 세력으로부터 중도를 지켜내겠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못했던 영호남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건 어떤 속내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또 부분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당내 여론조사에서 야권 지도자로서 1번이 유승민 의원이 26.2%, 홍준표 대표가 18.2%, 안철수 대표가 14.5%로 가장 밀리는 것으로 조사가 가장 됐죠. 밀리는 것으로 나왔지만은 그렇더라도 사실대로 발표하자 하는 것은 참 높이 평가해요. 그렇지만은 과연 그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불과 33명의 국민 1000명 중에서 33명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총선과 대선 때
지지도를 볼 때는 그래도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통합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원체 잘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형편없이 밀려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또 호남 같은 경우에는 대개의 국민들은 적폐청산에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갖다가 안철수 대표가 비난하니까 더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오늘 또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과연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5 가족이 장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 은폐시켜 버리는 것. 유골의 일부를. 그렇죠. 유골에. 그다음에 지금 인사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또 최저임금이고 비정규직이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현장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노동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곳곳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 잘못하는 것은 야당답게 강하게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월호 문제도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고 최저임금, 비정규직, 또 인사 문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지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개원 초에 제3당이지만은 안철수의 새정치로 다당제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결정해가지고 국회를 이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의석 구도로 봐서 다당제를 연 안철수의 업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만들어온 이 업적을 개원 초처럼 끌고 가야지. 지금 국민의당이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한국당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캐스팅 보터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정책과 정치를 이끌어가면 되는데 그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자꾸 통합이냐 뭐 평화연대의 서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도 제가 우리 제2창당위원회 김일태 위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분은 대구 영남대 교수로 대구에서 지금까지 진보개혁 정치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통합 주장도 거두고 그 대신 평화연대에서 즉 호남 중진들이 나서고 있는 서명 작업도 줄이고 어떻게든지 단결해서 다당제의 장점을 살려서 미래로 가는 것을 좀 만들어보자. 근데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하는 게 다음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를 노리는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중도 보수 대연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YS가 갔던 제2의 길을 가는 것 아닌가. 전국적으로는 또 유승민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당과도 통합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안철수 대표는 호남 중진들이 민주당과 통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가건 저렇게 가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총선 민의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발 안철수 대표가 창당 초심으로 총선 초심으로 개원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국민의당이 할 역할을 찾아가면은
지금 현재는 바닥을 치고 있는 지지도지만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초심으로 돌아가라. 오늘 이 얘기를 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호남에서 네. 30% 지지를 받아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21.4%를 득표했고요. 지난 총선에서는 50% 지지 받아가지고 예. 26.7% 지지를 받은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19.68%, 6%. 예. 이것은 2%. 예. 예, 과연 뭐 한 20% 받는 것은 그러면 양당 통합했을 때 예. 당장에 대구에서 20%가 나오겠는가? 부산에서는, 충청도에서는 예.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렇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를 받으려면은 최소한 호남에서 30-40% 지지를 받아줘야만이 예. 이러한 유의미한 숫자가 나올 건데 지금 호남에서 그렇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예, 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 호남 정당에서 벗어나서 전국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예, 예. 외연을 확대하는 전국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거니까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호남 출신 의원들도 호남만 가지고 하자.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예. 우리 국민의당은 호남만 가지고 이길 수도 없고 호남을 빼고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정당이나 자기 홈베이스가 있으니까 예. 호남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 아무런 지역 연구가 없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러한 지역을 포기하면은 예. 글쎄요, 지금 여론조사 샘플로 보면은 한 1000샘플인데요. 예. 거기에서 국민의당 지지도가 5.9%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장병환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59명이 우리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59명 중에서 33명이 양당 통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예, 예. 과연 유의미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곤혹스럽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 얼마 전에 열린 국민의당 끝장 토론 이거 지켜보시면서 또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 예. 사실 15% 미만이 의미가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차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예. 그 정도 지지를 받아가지고 어떤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예. 생각해 보면은 예, 예. 그래도 어떤 여론조사든지 두 자리 숫자, 예. 특히 15% 정도는 받아야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현재 저희 국민의당은 4.4% 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 바닥을 쳤으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하면 된다. 예. 하는 그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쳤으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합칠 경우에 지지율이 19.2%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네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2위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야 3당이 경쟁적으로 통합, 연대 이것을 통한 세 확장을 모색하는 거겠죠. 그 중심에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3명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방향은 비슷한데 강론으로 들어가선 조금씩 다른 생각들이 감지되기 때문에 과연 성사가 되겠느냐. 성사가 된다면 한국 정치사에 전에 없던 개혁적 통합으로 기록이 될 테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선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공산이 더 커 보입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사실 이 정당 지지율이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시죠? 당연히 쓰이죠. 예, 국민의당 정당 지지도가 4.4%, 역대 최저로 추락을 했습니다. 바른정당이 5.6%예요. 이건 어떤 현상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정치권 여론조사는 15% 미만이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